2장 갈까요? 좋습니다. 이건 뭐 근데 뭐 여지가 있나요? 트랜잭션 스크립트는 너무 단점이 명확해가지고. 이게 전 개념이 조금 처음 보는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각각의 차이가 뭔지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트랜지션 스크립트가 정확히 뭘까? 그냥 트랜지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이건가? 단순히? 그 의미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저는 오히려 스크립트에서 본 거지. 음, 저는 스크립트, 트랜잭션 스크립트 뭐 패턴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 트랜잭션 스크립트라는 방식에서 전 트랜잭션은 관심 없었고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가 SQL의 스크립트를 말하는 거예요. SQL 스크립트. 그냥 뭐 한 요구사항에 쿼리 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제가 생각한 거는 네. 레시피. 레시피?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 3번 뭐 해라 이거 있잖아요. 네. 레시피 그 단계. 네. 근데 이 스크립트 트랜잭션 스크립트는 트랜잭션 열고 그 안에서 내 도메인 로직이 어떻게 굴러가지 그냥 쭉 나열하. 그걸 그냥 저는 트랜잭션 스크립트라고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고 도메인 모델 맞네. 도메인 모델 이제 그거랑 좀 다르게 나와 직접적인 그 왜 멀리 있는 친구랑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우리 그 디멘토 누구냐 그거 디미터? 디미터 자꾸 스크립트는 네. 내가 이제 진보다리를 막 이렇게 네. 가져와서 그 재료를 막 가져와서 그걸로 막 요리를 내가 열심히 해서 퉁 줘 이러지 말고 얘한테 맡기라는 거지. 야 너 뭐 어디까지 해? 스테이크 만들어 와. 너는 뭐 토마토 구워 와. 뭐 이런 거를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다. 그 스크립트라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근데 이 아저씨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막 그 자기의 의견에 대한 그런 뭐라지 차트를 보여주긴 하잖아요. 근데 뭐 보여주면서도 결국에는 도메인 모델로 갔을 때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법관 도메인 모델 해. 도메인 모델로 하고 싶어도 너무 사람 머리가 레시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막 짜게 돼 있어. 그러면은 뭐 그 중간쯤 어딘가 하겠지. 이게 저는 그냥 개발 시작을 도메인 모델로 너무 당연하게 그걸로 배우고 시작했으니까 다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걸 왜 하지? 이런 게 필요가 있나? 당연히 도메인 모델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트랜지션 스크립트라는 거를 왜 했을까? 약간 이런 들었었어.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데이터 게이트웨이랑 행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테이블 단위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행 단위로 막 커밋하고 막 이러지? 이런 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가. 근데 되게 의외의 답변이다. 그냥 처음부터 도메인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처음부터 배우고 시작한 게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스프링 레포지토리에서 엔티티 하나 땡 나오고 로우에 대응되는 그거로 이제 하고 이런 건데. 근데 그거를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서비스 그 약간 핵심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은 주문 서비스인데 네. 주문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상품 내가 주문서에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있는 상품 아이디 뭐야 몇 개 수량 몇 개야 이거 막 가져와서 어떤 주문서를 만들고 그 주문서가 다 됐으니까 이제 택배 보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패키징 서비스라는 애한테 또 뭐 패키징을 시키고 그다음 또 패키징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면 뭐 어떻게 하고 이거를 이 주문 서비스 그러니까 뭐 오더 서비스라는 애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짤 수는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리포지터리 하나를 땡겨오더라도 그런 짓을 저는 많이 해가지고 그 머릿속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한 요청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따다다다닥 뭔가 N개를 같이 넓게 퍼지잖아요.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의식해서 안 하면은 그냥 한 곳에서 하는 게 되더라고. 보기도 편하고 로직 짜기도 편하니까 순서가 딱 그냥 거기서 보여버려. 그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중복 엄청나게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냥 딱 저는 공감해버렸어. 너무 그런 코드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한 오더 서비스 안에
비슷한 무슨 오더 이런 게 파라미터 막, 다르고. 막 생성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레퍼런스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멘탈 나가죠. 맞아요. 이게 뭔 소리야. 맞아요. 그래서 도메인에 딱 묶여 있는 게 차라리 유지보수 관점이나 어떤 코드의 네. 더러움 이런 걸 좀 클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했듯 저는 이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스크립트를 짜고 있다. 여기다 그냥 스크립트로 쭉 짜? 편하게 if 태워서 if 타입이 뭐면 이런 거 할까? 하는데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의식하면서 하면은 아마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거 얘기하고 갈까요? 이걸 얘기할지 안 할지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 테이블 데이터 게이트웨이, 행 데이터웨이, 액티브 레코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패턴 나올 때 얘기하자.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막 선택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네네. 이게 각각의 어떤 테이블과 인메모리 클래스를 매핑하는 여러 가지 모델 내지는 아무튼 그 로직을 만드는 세 가지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복잡해지면 도메인 모델 써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도메인 모델만 써야 돼. 아까 트랜지션 스크립트는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좀 각각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고 저한테는 트랜지션 스크립트는 제가 처음에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 딱 이해를 했어요. 근데 테이블 모듈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여기 막 그래프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돌머리가 아닌 이상 테이블 모듈 써야 돼. 만약에 트랜잭션 스크립트랑 테이블 모듈만 있다고 치면은 테이블 모듈이 딸리는 게 뭔데? 처음부터도 개선 노력도 적게 들어. 나중에 복잡도도 나중에 늘어. 이러는데 돌머리가 아닌 이상. 아니 그쵸. 이 그림 보면은 그림 보면 써야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리면 답이 결정나 버리니까 도메인 모델이라는 친구가 딱 등장해 버리는 거지. 맞아요. 도메인 모델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맞이하냐 그 곡선을 따져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선의 노력도 이 사람이 많이 봐준 거야. 그냥 도메인 모델 하면 돼. 네 맞죠. 코멘트 하나 더 하자면 이 선택의 마지막 문단에 네. 새 패턴이 상호 배타적인 선택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선택은 아니다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앞에 저 새 패턴에 공감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로직을 구현하는데 아까 말했던 비슷한 거 리드 모델 얘기하는 거 이제 도메인 모델을 딱딱 계층 나눠서 구현하면은 모든 외부로부터 접근을 도메인 모델만 통해서 하고 싶잖아요. 그쵸. 유즈 케이스나. 근데 이게 그걸 사용하면은 불편해지는 지점이 꼭 생겨요. 첫 번째가 이제 일기요구사항이 되고 일기요구사항을 말했던 대로 뭐 프로젝션이나 그 아예 그냥 쿼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배치잡. 배치잡이 좀 그래요. 배치잡이 이게 집계는 또 예외. 집계 또 읽기잖아요. 집계는 예외고 그 업데이트 치는 거. 그런 걸 도메인 모델을 통해서 하면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게 도메인 메서드를 통해서 배치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내부 로직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성능이 안 나.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편안한 작업 때문에. 그런 작업도 있고. 그래서 배치잡 만들 때마다 이제 뭐 배치도 여러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스프링 배치를 쓴다고 하면은 일단 쓸기로 했으면 스프링 배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청크 기반, 리드라이트 아이템 리더. 네, 아이템 리더 구현하고 이렇게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하잖아요. 패러럴 뭐 프로세서나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중단 지점부터 다시 지시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지원하니까 일단 스프링 배치를 쓰기로 했으면 저는 청크 베이스 할 수 있는 그렇게 구현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메인 모델로 그 내가 원하는 프로세싱이나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하면은 뭔가 복잡해요. 뭔가 그 복잡하거나 성능이 안 나거나 그렇죠. 그 성능적인 이슈가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일단 그 영속성 컨테스트가 끼면은 성능이 안 나옵니다. 스프링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 청크가 무조건 트랜지션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청크를 짧게 가져가면 좋긴 하지만 청크가 좀만 커져도 이게 성능이 안 나옵니다. 엔티티 개수가 막 많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냥 JPA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뭐 업데이트 치는 그런 JDBC. JDBC나 이런 걸로 하면은 엄청 빠르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끝났는데 JPA로 하면은 좀 그렇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업데이트 칠 때 내가 몰랐던 비즈니스 규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좀 걱정이 있다. 그리고 JDBC 쓰면 불편하잖아요. 도메인 모델 쓰고 싶잖아요. 맵핑도 알아서 해주고 아무리 JDBC 같은 데서 아이디 쓰면은 자동 완성 쓸 수 있다고 해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JDBC를 스프링 데이터 JDBC 이런 거 쓴 적이 있어요.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냥 학습만? 옵션 중에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결국에 JPA 베이스로 가긴 했죠. 근데 엄청 크리티컬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뭔가 그런 대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몰랐으면 아이고 뭐 JPA를 어떻게 해볼까 뭐 성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을 감아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지금 내가 여기서 성능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럴까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성능 생각 안 하고 편하게 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 배치 코드들 가끔 보면은 이걸 왜 스프링 배치에 썼지?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테스트 클릿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로직 구현 다 합니다. 배치 로직. 그럼 스프링 배치는 그냥 그 통. 실행하는 역할로만 쓰는 거야. 그거 하려고 스프링 배치 데이터 테이블 그 못생긴 거 5개, 6개 만들고 그런 경우가 그치. 있잖아요. 뭐 네. 잡 런처, 네. 컨텍스트 뭐 이런 거. 네, 네. 맞아. 근데 테스클릿에서 그냥 한 방에 쳐. 근데 테스클릿으로 하면은 테스클릿 전체가 트랜지션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배치 코드 작성할 때 일단 스프링 배치 학습 장벽이 높고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기존에도 테스클릿 하나에 다 때려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통계 코드 같은 거 테스클릿 하나에서 다 짰거든요. 바로 그냥 서비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안에서 인메모리에서 막 다 요약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러면 바로 오염 나죠. 막 100만 개 넘어가면은 막 엔티티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트랜지션이 하나라서 중간에 막 플러시도 안 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뭐 진짜 엄청 성능에 크리티컬한 걸 경험해 본 적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상호 배타적인 선택은 아니다. 꼭 도메인 모델 순수하게 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최근에 테크톡에 그거거든요.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스프링 배치 뭐 성능 개선기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했는데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 치즈윤. 네. 저도 블로그 많이 봤습니다. 그분. 아무튼 그분이 했던 거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분이 글도 잘 써요. 딴 얘기지만. 그쵸. 막상 쓰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데 이거를 서비스 계층 마지막에 요거 말하고 싶었어. 39 밑에 있는 서비스 계층인데 일단 도메인 안에서 도메인 계층 안에서 또 나뉘잖아요. 순수 도메인 그 코드 안에 도메인 로직이라 해야 되나? 도메인 메서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 각각의 도메인들을 위해서 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이른바 서비스 무슨 서비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도메인 모델 위에 서비스 계층이 생긴다. 도메인 로직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클래스가 생기잖아요. 서비스 계층의 장점으로 트랜지션 제어나 보안 같은 기능을 넣기 좋은 위치다. 이렇게 하는데 살짝 갸우뚱. 오, 어떤 측면에서요? 보안 보안? 맞나? 뭔가 권한 제어 여기 들어가나 서비스에?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권한 제어, 1번 권한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호출하는 사람의 어떤 인증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냥 컨트롤러에서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예를 들어 소유권. 이 엔티티가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걸 하려면 결국 도메인 계층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러 내가 처리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서비스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불편하다. 어쩔 수 없는 건가?
아, 이걸 그냥 비즈니스 로직의 하나로 생각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양분될 때 컨트롤러에서 제어하는 권한 제어도 있고 막 소유권을 보는 권한 제어도 있는데 얘는 컨트롤러에 있고 얘는 뭐 여기 있고 이럴 때 그 일관성 깨지는 불편함 그치. 생겨서 그런 것도 있었고 트랜잭션 제어는 사실 저는 이 정도는 뭐 양보해야 된다 생각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서비스 레벨에 트랜잭션 걸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아니면 대부분. 그 위에 뭐 유즈 케이스나 이 정도에 걸거나 근데 뭐 RDB 쓰고 RDB 적극적으로 쓴다면은 트랜잭션을 서비스 레벨이나 그 위에 좀 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또 근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도메인 로직은 트랜잭션과 관련이 있나? 아, 네, 네, 네. 그쵸.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RDB를 쓰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뭐 포트웨어 너들부터 했어. 근데 아웃포트가 그게 RDB인지 NoSQL인지 알게 뭐야. 리모트 저장소인지 알게 뭐야. 그럼 트랜잭션을 위에다 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허나 이제 네, 허나 좀 양보를 하면은 사실 거기서 DB 종류를 바꾸는 일은 적으니까 뭐 바꾸더라도 MySQL에서 포스트그레스 가는 그 정도 느낌이니까 이 정도는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 또 진짜 나만의 이상 그거 달성하고 싶으면은 트랜잭션마저 그 아웃푸트 구현체 안으로 숨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링크 하나 네. 가져왔던 거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강남 언니 회사는 뭐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봤어요. 이 블로그도 좀 봤어요. 네, 이 글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냥 합리적 추론해봤을 때 이 시기에 CTO로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이런 도메인 모델이나 이런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좀 강력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이 막 DDD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페스트 캠퍼스 관련해서. 아무튼 이 사람의 스타일이 물씬 느껴지는 글입니다. 네, 이 글이 좀 길어서 전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무슨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제 결국 저희가 뒤에서 말한 레이스 동시성 제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뒤에서 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낙관적 락, 비관적 락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관적 락하면 셀렉트 포 업데이트 들어가야 되고 낙관적 락하면 버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버전은 도메인 모델을 분리 안 했다는 전제하에 도메인 모델에 버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도메인에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항상 말하는 그 유비쿼터스 랭귀지에서 도메인 모델은 기획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그럼 기획자 버전은 뭐예요? 이거 낙관적 락 제어하려고 넣었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도메인에 필요한 필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둘 다 적용하려고 했더니 도메인 모델에 불가피한 그런 똥이 싸진다. 침범을 했다. 동시성 제어를 위한 더럽혀졌다. 도메인 모델이 오염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다. 마지막 그 결론이 이제 뭐 의존성 제어를 적용을 했다. 의존성 제어해서 레포지토리 안으로 트랜잭션을 숨겼다 이건데 거의 마지막 코드 보시면 마지막 코드에서 좀 올라가야 돼요. 네, 밑에 해결 방법. 저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 보시면 아이디랑 컨슈머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잖아요. 저 구현체 안에 업데이트 구현체가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레벨에서 트랜잭션 걸고 그런 비즈니스 로직 구현할 때 뭐 레포지토리가 서비스 안에 DI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id에서 엔티티 꺼내오고 그 밑에 엔티티 뭐 복잡 수정하잖아요.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트랜지션 끝나면서 저장되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세이브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위에 트랜잭션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은 이제 이거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인데 왜 여기 트랜잭션이 걸려야 되냐? 이거는 침범이다. 그 DB에 관한 논리가 위에 돌아간 거다. 해서 저 아이디랑
컨슈머 받는 코드를 하면은 당연히 네, 저런 비즈니스 로직은 위에서 전달해준다. 아, 그럼 레포지토리 안에서 저 아이디로 엔티티 꺼내서 전달받은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적용만 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저게 좀 처음에는 저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괜찮은 접근법 같았어요. 저기서는 좀 완전 정석으로 했거든요. 도메인 클래스하고 그 JPA 클래스 분리도 하고 그럼 보시면 저 아이디랑 캠페인은 도메인 클래스고 그럼 JPA에서 아이디로 모델 도메인 그 JPA 클래스를 꺼내와요. 데이터 모델이라는. 네. 그 데이터 모델을 엔티티로 다시 바꿔요. 도메인 엔티티로. 투 엔티티. 거기다가 받아온 그 컨슈머 펑션을 적용해요. 그걸 이제 저장하는 거죠. 저 안에서 이벤트 발행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항상 이런 아티클을 보면서 네. 드는 생각은 이것만 봤을 때는 오 뭔가 신개념, 네, 그럴싸해. 네. 근데 이제 우리 현실에 부딪혀서 그 설계 미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설계 미스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100% 클린한 코드를 유지하는 일은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얘는 캠페인 하나로 되나? 이 비즈니스 로직이 캠페인 하나만 주면 끝나는 앤데 나중에 두 개, 세 개 잡다구리 내가 필요한 거 꺼내야 돼. 그럼 여기서 리포지토리 막 N개 받아가지고 툭 바꾸고 여기서 이벤트 막 쏜다? 적합한가? 물론 현실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냥 지금 그 말 듣고 생각난 거는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에서 여러 에그리거트를 다 합쳐한다? 그러면 경계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그쵸 애초부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맞아, 파고 맞아. 파고 들어가는데 사실 그거를 맨날 DD에서 말하는 건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에그리거트 경계를 설정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되나? 현실의 개발은 기획자도 모르는 기능을 일단 맞아.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뭐 트랜잭션 어차피 아이디가 쓸 거면은 서비스 계층에 좀 쓰는 거 편하잖아요. 편하고 그렇게 또 막 이상한 코드는 아니고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정도 괜찮지만 만약에 진짜 순수 데이터 소스에 휘둘리지 않는 도메인 로직 레포지토리 구현하고 싶다 하면 저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네. 저도 공감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접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선 아이디가 UUID로 하나 보네요. 음, 정말 이 뭐라고 할까 도메인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근본주의자, 근본 오브 근본주의자 저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서비스 계층이 다시 돌아오면은 서비스 계층을 사용할 때는 얼마나 많은 동작을 넣을지가 중요하다. 이 또 그거잖아요. 서비스, 슈퍼 서비스. 슈퍼 서비스 나오죠. 아까 말했다. 네. 슈퍼 서비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 사례가 파사드. 파사드. 그냥 안에서 도메인 메서드를 호출해서 조합하는 형태 정도가 소극적 형태고 적극적인 사례가 거의 서비스 이퀄 트랜지션 스크립트 수준이 되는. 그건 당연히 파사드 정도가 되는 게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솔직히 개발하면서 파사드 뭐 그런 거 썼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어댑터 이런 거 등장하면 잘 적용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파사드 사실 숨기기만 했지 유의미한가를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아직. 저는 경험상 그러니까 그 패턴 파사드가 주는 장점 얻는 이득 잘 이해 못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파사드가 이 서비스 계층이라는 말을 드니까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그 땡땡땡 서비스 이걸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냥 도메인 레이어 위에 있는 어떤 계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이퀄 포트앤 어댑터에서 말하는 유즈 케이스 이퀄 이거 아닌가?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얇게 되거든요. 유즈 케이스가 어쩔 수 없이 얇게 되잖아요. 요구사항이 1대1 매칭되는 거니까. 그럼 뭐 도메인 엔티티 가져와서 뭐 조건 보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게 보통 전부잖아요. 근데 이제 땡땡땡 서비스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막 땡땡 뭐 그냥 도메인 이름 서비스 돼가지고
뭐 메서드 한 5개, 6개 되고 엄청 긴 그 녀석이 되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데 얇게 해야지 하면 억지로 나눠서 또 서비스 몇 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또 더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아키텍처에서 강제되는 그게 좋은 게 그럼 유즈 케이스로 해결해 라고 하면은 딱 유즈 케이스 이퀄 서비스가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중복 생기면 다 서비스에 넣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슈퍼 서비스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하는 게 그 항상 얇거나 굵거나 이거 사이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뭐 마지막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서비스 객체에 비즈니스 논리를 절대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계층을 만들 이유는 없다. 이게 또 근본론 지키다 보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뭐 레포지토리 뭐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잖아요. 근데 필요 없으면 굳이 서비스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근데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얇게 만약에 유지를 할 수 네. 있다라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의된 뭔가 경험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유지해본 경험이 없어요. 일단 퍼사들을 쓴 적이 없고 또 퍼사들을 이렇게 너무 굵어졌다거나 너무 많은 서비스를 부르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살짝 애매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영역에서 괜찮다. 유즈 케이스라고 만약에 퍼사드라고 하지 마. 그냥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오케이. 이런 레이어 두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나도 동의.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생이 또 그렇게 깔끔하게 뭐 서비스 뭐 유즈 케이스가 한두 개의 서비스 불러가지고 짜자자작 해주면은 깔끔하지. 근데 점점 무게가 막 늘어나면서 7, 8개씩 임포트가 막 되기 시작한다. 이게 그냥 짬통이지. 그냥 겉보기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얘가 대리로 유즈 케이스가 좀 대리로 했다는 느낌이지 이득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 잘 애매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서비스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생각하는 레벨도 다르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때그때 이 서비스의 역할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구분하려고 막 도메인 서비스니 맞아. 뭐 아니면 그 위에 실제 그냥 뭐 비즈니스로 처리하는 서비스니 나누잖아요. 근데 그건 봐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도메인 서비스에 있는 건 그럼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이상적인 뭐 개발자 내지는 팀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는 두껍게 갑시다. 이게 조율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규칙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뭐 커맨드 유즈 케이스 가고 그 다음에 뭘로 하고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규격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하면은 일단은 통일은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막 굳이 필요 없는데 억지 서비스 만들고 억지 커맨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항상 고민. 근데 맨날 그 피하면서 씨름하고 약간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규칙으로 가. 그럼 새로 온 사람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따지면 그냥 규칙으로 가는 조금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규칙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저도 아까 말했던 최초에 제가 말했던 그 저스티스 하자는 것도 결국에는 책들도 알아. 이제 옛날에는 막 패턴으로 약을 신나게 팔아봤는데 사람들이 뭔가 그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는 뭐 그런 구조들 막 나의 선택에 그냥 달린 것 내 상황 그런 게 이제 싫어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파이브 라인즈 오브 코드 그냥 나의 규칙 정답을 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 딱 정해주는 거. 이 상황 왔어? 이거 해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뭔가 필요하다 해 다 똑같이.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그때 다르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 이제 현실에서 조직에서 일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 쉽지가 않다. 내가 뭐 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의하고 그런 게 시간이 뭐 따박따박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요건에 의해서 뭐 누가 안 계셨다거나
결론이 안 난다거나 너무 강력해서 그런 거 논쟁을 하면서 기운을 빼는데 시간 코드 입장에서는 좀 유의하겠으나 현실적인 조건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융통 벌써 1시간 넘네. 지금 3장인데 미쳤다. 밥을 먹을까요 일단? 이거 오늘 오전까지 다 갑니까? 가야죠. 가나요? 가야죠. 킹시성 아 맞아 그래 처음이니까 해야 돼. 근데 동시성 진짜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밥 먹고 생각할까요? 아 좋습니다. 여기다 놓고 가도 되나? 뭐 뒤에 일정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다들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 밥 먹고 줍시다.